안녕하세요, 트레이더벙커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레이는 마음으로 DJI FPV 고글 V2를 받아오자마자 개봉기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녹화되는 거 확인하면서 녹화를 했는데 옮기면서 사라진 건지 내가 녹화를 잘못한 건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역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려고 하다가 황당한 마음에 부랴부랴 사무실 나와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결과부터 보여드리면요. 이게 어저께 제가 직접 사용하려고 셋업한 고글이거든요. 이거는 아이플라이트의 그 패치 안테나로 교체를 했어요. 이게 성능이 월등히 좋거든요. 순정은 안테나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교체를 하는 것까지 영상에 담았었는데 결과만 보여드리게 됐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V2 고글에다가 패치 안테나 달고 폼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밴드 바꾸고 순정은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내부 성능적으로만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찬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예전에 사용하던 거고, 자, 이게 V2입니다. 케이스도 똑같고요, 박스도 똑같습니다. V1이랑 V2라고 써있는 것만 달라요. 여기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달라진 거 없어요. 외형은 그래요. 액세서리 들어있는 액세서리가 조금 달라졌는데, 네, 고글 파우치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삼각밴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테나도 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배터리가 추가됐어요. 고글 배터리인데 전용 배터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USB-C 타입 포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꽂고 여기다가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동일하게 꽂고요.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그때는 이 부분이 XT60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글 전용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리포 배터리, 4셀 배터리나 3셀 배터리, 2셀 배터리를 XT60 단자로 해서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했었죠.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꼽으면 바로 켜졌는데 지금은 바로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전원 단자가 들어갔어요. 자, 보이시죠? 투터치. DJI 제품은 투터치로 켜지죠. 이렇게 보통 딱 그러면 이렇게 딱 켜집니다. 이렇게. 자,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XT60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그 비행 나가면은 리포 배터리는 막 뭐 수십 개씩 들고 다니니까 거기 남는 거 하나 쓰면 되거든요. 배터리 떨어지면. 근데 얘는 만약에 사용을 하다 배터리 떨어졌어. 근데 케이블이 없어. 그러면은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파워 케이블은 한쪽이 이제 5핀 전원 단자, 요거 아시죠? 요거 흔한 거죠. 요거에다가 한쪽은 XT60인 거를 하나 여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별도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 배터리를 추가로 뭐 한두 개 더 사거나, 왜냐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는. 아니면 뭐 충전을 깜빡하고 못할 수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 만약에 덜렁 사셨는데 이게 만약에 배터리가 없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좋은 거는 전원 단자가 있다는 거. 그러면 V1하고 V2하고 뭐가 달라졌냐? 뭐 몇 가지 성능 개선이 있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V1 고글은 화면 주사율이 120Hz였어요. 헤르츠라는 단위는 1초에 몇 번 신호를 보내냐, 요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120번 화면을 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이 연속된 게 이제 동영상이잖아요. 그래서 120Hz였는데 V2로 바뀌면서 그게 144Hz로 좀 더 촘촘해진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영상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저께 테스트 해봤는데요. 약간 좀 부드러워진 느낌은 있어요. 영상 자체가. 장시간 쓰면 좀 더 눈에 피로가 좀 덜하긴 하겠죠. 그게 첫 번째 달라진 점이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 기존에는 1440 곱하기 720p 였었는데 이게 1440에 810으로 늘어났어요. 새로 해상도가 좀 더 촘촘해진 거예요. 810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화면 사이즈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달라진 게, 기존에 우리는 무선 영상을 5.8GHz를 받았어요. 영상에 한해서 5.8GHz와 2.4GHz 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유닛 V1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아무래도 보내는 쪽에서 2.4GHz로 보내줘야 되겠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에어유닛 V2에서는 2.4GHz의 기능을 지원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넣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롱레인지 할 때는 2.4기가를 사용하고 근거리에서 건물 근처나 돌아다닐 때 5.8기가 사용하고 뭐 이런 용도로 쓸 것 같아요. 그다지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대이기 때문에 2.4기가의 영상 주파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기존에 사용하던 고글은 입력 전압이 2셀에서 4셀까지 지원이 됐고요. 지금은 6셀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25.2V까지 입력 전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6셀 요새 많이 쓰는데 6셀 배터리 이렇게 딱 쓰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6셀 배터리 쓰면 아무래도 좀 런타임이 길어지거든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여기다 삽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아밍을 걸면 자동으로 녹화가 됐죠. 고글로 수시되는 영상이. 예전에는 64기가까지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256기가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장되는 영상은 혹시 모를 기체를 분실했을 때 기체를 찾기 위한 용도 반드시 사용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도. 어쨌든 간에 이 마이크로 SD카드가 256기가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V2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이 영상 아웃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USB-C 타입 단자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영상 출력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기존에 사용하던 V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 컨트롤러를 통해서만 비디오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보면 USB-C 타입 단자가 있고 USB-C 타입 단자가 있는데 USB-C to USB-C 케이블이 있으면은 연결을 해서 여기다 라이브 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요게 V1에서는 요게 있어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HDMI 단자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외부 모니터로 또 출력을 할 수가 있었어요. V2로 바뀌면서는 여기서 영상 출력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외부 모니터 하나 갖고 다니면 거기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딜레이도 덜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테스트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테스트했는데 테스트를 못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테스트 해볼게요. 자,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존의 V1에서 사용하던 대로 요 스마트 조종기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연결해서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이 V1 고글의 스마트 컨트롤 조종기를 사용하시던 분께서 V2로 바꾸셨다 하면은 V2하고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별도의 모니터를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저께 다 테스트 했는데 활성화도 똑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것처럼. DJI 어시스턴트 2 FPV 시스템용으로 다운받아서 기존에 이제 활성화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줬었잖아요. 좀 이따 하겠지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DJI 어시스턴트 2 FPV 전용 소프트웨어가 2.1로 펌웨어가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셔가지고 그걸로 활성화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제가 그 다운받는 링크를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놓겠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그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체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면 25mW로 활성화되잖아요. 그게 이제 SD카드에 마코 파일 넣어서 700mW, 그 다음에 1200mW를 이제 점프시켜주는데 그것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마코 파일 SD카드에 넣어서 여기다 넣으면 최종적으로는 1200mW까지 점프가 됩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아무래도 이 에어 유닛 V2 아마 기체하고 이제 완제품으로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 그게 들어와서 그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해야 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4기가도 한번 써보고 그러고 보고 싶어요. 그거는 추후에 영상으로 다시 들어오면 사용을 해보고 다시 영상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V2 고글 영상 출력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방면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지원은 안 됩니다. 기존의 V1 고글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비디오 아웃을 볼 수가 있었는데 V2에서는 이 스마트 컨트롤러도 안 되고 모니터로 직접도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선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서 추후에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보가 아직 없어요. 매뉴얼도 아직 없고 지금 출시된 지금 시점에서요. 그래서 이 정보는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기존의 V1 고글을 사용하시던 분들 V2로 바꿀 이유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상도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것 말고는, 그리고 뭐 배터리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 어차피 XT60이 달린 전원 케이블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규로 DJI FPV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시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냥 조금 더 좋아졌다 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DJI FPV 고글 V2
네, 개봉기였고요. 추후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고 안정화가 되면 그때 그동안 꾸준히 사용을 한 다음에 실사용기 영상으로 다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봉기였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D모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